반갑습니다. 와니의 자충우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정 지게차 법령 해석 및 필기시험 학습 전략입니다. 사실 전략도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하면 필기시험 합격 가능합니다. 그 딱 한 가지 방법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갑자기 법령 해석이라고 해서 많이 당황하셨나요? 법이라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과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기사 공부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한 정답이니까요. 법령은 다시 잠시 접어두고요. 자격증 관련하여 검색을 많이 하시죠? 네이버 형님도 찾고 유튜브 형님도 찾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식의 보고인 책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바로 차례입니다. 그 차례를 보면 그 책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게차 자격증에 대한 내용 및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위에 형님들을 찾는 게 아니라 큐넷에 찾으셔야 돼요. 독학의 기본은 큐넷 확인입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확인과 각 시험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큐넷에서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큐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검색에서 지게차를 검색해 보시면 통합 검색에 출제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니까 출제 기준을 확인을 하고 출제 기준을 다운받아서 실제적으로 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출제 기준이 나오죠. 문항수는 60문항이고 1시간 동안 시험을 치고 주요 항목으로는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장비 구조까지 나오고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도 있습니다. 우선은 필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지게차 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이론으로 하여 필기 문제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전 점검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물 적재 및 하역 작업, 그리고 장비 구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 표준 및 코사,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등에서 지게차에 관한 사항들 또는 지게차에 관련되어서 발간되어지는 책들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주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 이제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법령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냥 법령을 치면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쉽게 일반인들도 이제는 법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기계 관리법을 볼까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또 시행규칙이 있어요. 일단 시행규칙을 보시면은, 자, 여기 지게차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게차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검사를 어떻게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72조, 73조 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특례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뭐 여기 3톤 미만 지게차 이런 사항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제화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맛배기로 검색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의 필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표준 뭐 이런 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에서 발행하는 어떤 책들,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지게차에 관련된 사항만 뽑아서 문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이런 법들을 다 수렴해서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전문가 분들께서 법에서 발췌를 하여 법령 해석, 즉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쉽게 풀어서 교재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교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중의 자격증 책들은 목차 및 세부 사항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 및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법에서 발췌해서 만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출문제 요약한 파일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것만 4일 정도 4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한 5번 정도 정독만 하셔도 아마 65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면허증은 다들 갖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제 설명에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략이 하나 나오죠. 지게차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자격증에 나오는 문제 또한 큰 맥락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바뀌는 법과 신규로 추가되는 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직접 경험 삼아 안 건데, 그럼 두 가지 포인트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굳이 최신본의 책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저의 목표는 65점입니다. 65점.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법이나 신규 추가되는 법의 문제는 그냥 버려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60점 합격이나 100점의 합격이나 결과는 똑같이 합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과 그에 따르는 시간 투자가 조금 아깝지 않나요? 최대의 효율성으로 최소의 시간과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합리적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볼까요? 둘째는 기출 문제만 보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같은 법규에서 같은 내용이라는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합니다. 범위가 넓게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는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범위이기에 문제 출제에도 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제 출제도 전문가 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과연 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출제를 할까요? 아닙니다. 만약 매 출제를 하더라도 범위는 같다라는 전제가 무조건 붙습니다. 매 출제마다 검토는 할 겁니다. 오류적인 검토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즉 추가되는 문제 및 삭제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 은행 방식이라는 것이죠. 제 추정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엄청 많이 내놓고 왜? 출제하는 것도 다 비용일 겁니다. 저도 직장에서 자사인원 교육용으로 사용할 기술 책자를 만든 적이 한 5번 정도 있거든요. 또한 그 자사인원 역량평가 문제 출제위원이기도 합니다.
문제 출제는 기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기술서를 만들 때 A4 한 장당 2,000원의 원고료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문제 출제 시에는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출장료가 따로 나오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한 어찌 보면 사업하는 곳입니다. 이익 추구형이며 이익 지표는 직원들의 실적이 되겠죠. 여하튼 자격 시험 출제는 특성 분야에 따라 분류를 하고 난이도별로 분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분야별로 또 난이도별로 설정을 하여 자동 추출 방식이겠죠. 저도 살짝 정보처리 기능사 취득하면서 프로그램을 접해봤는데요. 위에 말한 방식의 차출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하여 차출 가능합니다. 당연히 항목별 출제 빈도율까지 적용시켜서 빈도율을 평균화해서 차출하게 되면 지난 차와 이번 차의 같은 문제가 연이어 차출되는 것을 높은 퍼센트로 막을 수 있고요. 방금 전 언급한 것은 저의 추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10년치 기출 문제만 봐도 합격한다. 그러면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나요? 그럼 우리 여기서 그렇다면 과연 몇 년치를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저도 고민을 해보았으며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하면서 정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들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정밀측정 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의 기사시험에 기본 1년에 3회 정도 보니까 10년 치면 30개의 기출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10년치 기출문제라고 하면 3,600문제입니다. 3,600개 미친문항 개수입니다. 여하튼 기사시험, 기능사시험 몇 개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로만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당연히 동일 문제가 확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는 부적으로 2, 3회 정리를 하고 4회차나 5회차 정리를 하다 보면 약 한 5에서 7% 동일 문제가 나와요. 누적 10회차를 정리한 후 11회차 정도나 12회차가 될 때는 동일 문제가 대략 한 20%, 누적 5년치 즉 15회차분 정리한 것에서 16회차 정리할 때는 동일 문제가 대략 40-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만의 결론을 내렸죠. 기사 문제는 6년치 정리하여 외우자. 참고로 제 목표는 65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시험 볼 때 15회차에서 18회차 기출 문제를 정리, 요약하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독학을 하고 있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 문제는 15회차 분량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기출 문제 정리한 거 2년 전부터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적 400명 조금 넘게 공유해 드린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덕분에 고맙다는 메일까지 주신 분들이 20여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요청 메일 주십시오. 여지껏 설명한 것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15회차 문제 정리한 것에 대한 합리성을 위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서적 사지 마시고 제가 정리한 것만 보셔요. 이리저리 검색하시면서 소중한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요. 시간 전략, 비용 전략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게차 운전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하였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격증 믿고 운전하시면 무면허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지게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여기 우측처럼 생겼고요. 이건 앞쪽, 이건 뒤쪽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지 면허에 지게차 운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게차를 실제로 운전하기 위해 면허증 발급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을 한 자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에서 지게차 교육을 이수를 한 후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이 되는 거고요.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도 포함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 1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 등을 갖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제53조 관련해서 보시면은 3톤 미만의 지게차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통 면허도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그리고 면허 발급 권한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을 가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인 사항 써주시고 여기 종목 및 등급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쓰시고 그 기능사 취득 등록번호 있죠. 그거 적으신 다음에 여기 면허 종류에 지게차라고 쓰시면 돼요. 신청인 전화번호 사인해 주시고 신청인 서명까지 해주시면, 그리고 수수료는 2,5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진도 필요하죠. 두 번째 영상은 지게차 법령 해석 및 필기 시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지게차 이해와 실기 공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박사님들 있으시면 제 채널 알려주시고요. 맨박사라는 뜻은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사람들이고, 의미는 교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무대포 도전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이 바로 맨박사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모두 처음 겪는 것 아닐까요? 그 처음이란 이유로 지금의 결정이, 지금의 행동이 옳은 결정인가 반문하게 되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위를 보면 먼저 솔선수범하거나 먼저 나서서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 싸가지 없는 게 엄청 나대네, 또는 간단하게 두 단어 지랄 이러고 계신가요? 뭔가 느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러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불이익 준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부러우면서 겉으로는 시기 질투심에 상대방을 까내리는 것이죠. 상대방을 까내려야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의 반증이니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놈들, 뭔가 비겁하지 않나요? 아님 가증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특히 노력파형인 분들, 위의 케이스로 인해서 막연하게 생각지도 않게 피해를 보는 경험도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나서는 사람을 볼 때면 주도적이네 또는 자존감이 높네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부럽기도 하고 지향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도전이란 단어를 즐기기 때문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도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도전을 이어가는 와니의 자충우돌이었습니다.